이 차는 23만 킬로 넘게 탄 중고 3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14년 묵은 트랜스미션 오일을 DIY로 갈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트랜스미션 오일인데 제 차에는 GM에서 만든 트랜스미션이 들어갑니다. 이 GM 트랜스미션에 맞는 오일 규격이 덱스론 6이어서 이 덱스론 6 규격에 맞는 가장 싼 트랜스미션 오일을 구매했습니다. 총 8리터 정도로 좀 넉넉히 샀는데 가격은 총 12만원 정도 했습니다. 또 발보링이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오일 퀄리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얘는 오일팬 가스켓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시꺼먼 게 트랜스미션 필터인데 정품으로 샀고, 오일팬에 들어가는 플러그나 볼트들도 다 정품으로 샀습니다. 이 볼트들이 알루미늄이어서 한 번 쓰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맘 편히 새 걸로 다 샀습니다.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이 차 밑에 플라스틱 커버를 뗄 건데 다 뗄 필요 없이 저기 가운데만 떼주면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볼트 사이즈는 8mm인가 10mm인가 했는데 안 맞아요. 찾았다. 이제 풀어줘 볼게요. 오, 이제 저 트랜스미션 오일팬이 보입니다. 됐다. 나온다.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저게 GM 트랜스미션인데 저렇게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ZF 트랜스미션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일 주입구 쪽 볼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펜 위쪽에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이 바로 뒤에 트랜스퍼 케이스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인 플러그 풀기 전에 주입구 쪽 볼트를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오일 다 뺐는데 주입구 볼트가 빠가가 나면 집에 못 갑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걸리긴 걸립니다. 다행히도. 저기 액체 같은 게 약간 찔끔 보이는데, 오, 풀렸어. 오, 손으로 이게 돌아갑니다. 다행입니다. 대충 주입구 볼트를 풀어놓고 이제 트랜스미션 오일을 빼줘야 됩니다. 저 5mm짜리 공구로 이렇게 눌러서 플러그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들어가냐?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저 구멍 사이로 이물질 이런 게 많이 껴져 있어서 좀 뻑뻑한 것 같습니다. 좀 꾹꾹 눌러주니까 껴집니다.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오, 풀렸습니다. 이제 오일을 빼보겠습니다. 오, 아씨, 이거 개더러운데? 이건 오일 색깔이 누가 봐도 괜찮지가 않습니다. 좀 깨끗한 오일은 약간 붉은색을 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약간 초록빛깔의 똥물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 느낌상 그냥 14년 동안 한 번도 오일 교체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팬을 어차피 뜯어야 돼서 팬에 있는 볼트들도 미리 풀어주겠습니다. 볼트 풀다가 생각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드레인 플러그부터 잠궈줘야 됩니다. 이게 새로 산 정품 드레인 플러그입니다. 잠궈보겠습니다. 저는 볼트나 플러그 이런 거 빠가내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약간 있어서 처음에는 항상 손으로 살살살살 돌려서 잠궈줍니다. 됐다. 이제 조여줄 건데 저게 사실 토크 값이 13, 14Nm 정도밖에 안 돼서 너무 세게 잠궈주면 안 됩니다. 적당히 힘을 줘서 마무리 해줍니다. 이제 팬에 있는 나머지 볼트들도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볼트가 되게 잘 풀리는데 이게 문제가 이 볼트들이 존나만 계속 풀어줘 보겠습니다.
볼트를 거의 다 풀었는데 팔 아파. 드디어 이제 오일팬을 떼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오일로 샤워하는 수가 있어서 조심해서 떼야 됩니다. 오,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와, 뒤로 팬에 있던 오일들도 마저 버려줍니다. 이제 저기 오일 필터를 빼줘야 됩니다. No, he's changing the filter. Because you can, well, 역시나 잘 안 빠집니다. that's the filter. Yeah, they're not big. No, they're not supposed to be. 전문 정비사분께서 보시다가 저를 중지시키시고 감사하게도 직접 나서주셨습니다. 오,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그리고 필터를 갈 때 저 구석에 링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진짜 안 빠지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망치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국에는 못 뺐습니다. 근데 크게 상관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 필터를 바로 장착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14년 된 필터로 추정이 됩니다. 오일이 그냥 검은색입니다. 바꾸기를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일팬의 가스켓을 떼고 닦아줘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뜯깁니다. 잘 뜯깁니다. 이제 새 가스켓이 닿는 부분을 저렇게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저는 그냥 휴지로 닦았습니다. 그럼 마저 닦아줘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석이 있어서 자석도 닦아줬습니다. 오, 이제 좀 볼만합니다. 이제 새 가스켓을 껴줄 건데 이건 OEM 제품입니다. 거꾸로 들었다. 새 가스켓입니다. 이건 OEM 제품입니다. 가격은 한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스켓은 그냥 보이는 대로 끼워주면 됩니다. 잘 먹겠다. 원래 있던 가스켓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맞는데? 가스켓은 그냥 돌리다 보니까 껴졌습니다. 이제 오일팬을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새 볼트들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천천히 팬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볼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볼트들을 다 손으로 조여줘 놨고 이 볼트들을 토크 값에 맞게 조여야 되는데 이게 토크 값이 9에서 10Nm 정도 돼서 이것도 힘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볼트들도 조이는 순서가 따로 있는데 이건 매뉴얼에 패턴이 정확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대충 지그재그로 일단 조였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오일이 새는지 따로 확인을 할 거여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볼트들을 마저 조여줘 보겠습니다. 꽤 견고하게 다 조여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일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이 상태에서 오일이 흐를 때까지 주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미친 펌프질. 이제 드디어 흐릅니다. 졸졸졸 흐릅니다. 이제 튜브를 빼줘야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해서 주입구를 살짝만 닫아줘야 됩니다. 이게 스텝이 은근히 많아서 은근히 귀찮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대충 잠궈 놓고 이제 차를 다시 내려서 시동을 켜줘야 됩니다. 오, 다행히도 경고등은 없습니다. 이제 시동을 켰으면 기어를 변속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변속 순서 이런 건 잘 모르고 그냥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 차를 또 띄워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오일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다시 풀어주고 오일을 또 주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일이 주입구에서 졸졸 흐를 때까지만 주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펌프질을 또 해야 돼요. 오일이 조금 모자라서 1리터 추가. 네, 다시 또 펌프질. 와, 드디어 오일을 다 넣었습니다. 오, 너무 많이 흐릅니다. 근데 기존의 오일이 또 새 오일이랑 벌써 섞여서 색이 약간 맑은 똥물 같습니다. 참고로 저렇게 오일이 섞이는 이유가 오일을 드레인만 하면 오일이 반 정도밖에 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일 50%가 아직 트랜스미션 안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플러그를 잠그려고 하는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또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걸렸습니다. 혹시 구독을 고려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고생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만 잠그면 끝입니다. 마저 잠그고 플라스틱 커버만 씌워주면 끝입니다. 깜빡했는데 지금 이거는 차를 다시 내렸다가 시동을 꺼주고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주기 위해서 다시 차를 올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트랜스미션 교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커버만 씌워주면 됩니다. 커버 닫기 전에 새는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스켓 부분이 씹힐까봐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새로 교체한 가스켓 근접샷입니다. 깔끔합니다. 뜯은 김에 오일팬 가스켓 쪽도 확인을 했는데 새긴 셉니다. 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서 다음날 주차장 바닥을 확인을 하는데 딱히 오일이 샌 흔적은 없습니다. 작업이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주행을 하면서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랜스미션 오일과 필터를 갈고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느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느낌상 좀 스무드해진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사람에 따라서 더 부드러워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무 변화도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전자로 생각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번 작업은 사실 예방 정비가 목적이라 저는 작업 후에 문제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변속도 잘 되고 변속이 됐을 때 슬립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슬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속을 했을 때 엔진 RPM은 올라가는데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도 출발을 하면 변속기가 전혀 문제없이 잘 변속이 됩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DIY였습니다. I should've known when I met her back at Midtown at Dogwood when I was going through a rough patch, but it's all good.